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단순히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과 교신을 했던, 그리고 중국 머니의 달콤함을 느껴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급인 것들이다 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애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 오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판을 짠 게 과연 민주당일까요? 저는 소름 끼치게도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는 배신의 세력들이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와서 찬찬히 돌아보면요, 그들의 커넥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장 쇼핑 논란으로 고발된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이 관련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오동훈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고발을 때렸죠. 이재승 차장과 차정현 공수처장 수사 4부장과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게 중앙지검의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김승호 부장 검사입니다. 수사팀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동훈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해 왔던 거, 딱풀로 공문서까지 위조해가며 한남동을 불법 침입했던 것, 이 모든 것이 공수처장으로서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공수처장으로서 스타트 끊으면 그 다음 세력이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 세력이 서포트를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래 권력의 줄을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미래 권력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당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머, 이 라인들을 보니까 한동훈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몰이는 계획된 조직범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 탄핵 시도가요, 이 사법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인 음모다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제작하면서 민주당이 판을 키워서 불씨를 탁 주고 그거를 쏙 받아서 활활 태운 건 누구?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했던 한동훈이다 라는 거죠. 그 판이 지금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핵을 주도한 핵심 세력들이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포진되어 있는 한동훈 라인,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법조인으로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지금 사법 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치는 조선 제일 뱀이다 라는 말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귀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 핵심 역할을 한 검찰 인사들이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진행과 함께 박성재 치고 이창수 쳤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쳐냈고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세력, 탄핵 주도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자리 잡아서 움직였다라고 판이 짜지는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복귀, 이 검찰 내부에서 진행됐던 이 탄핵 시나리오를 무너뜨릴 것으로 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 탄핵 사유가 이재명이 째려봤다라는 이유죠.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탄핵이 제기됐으니 결국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한동훈 라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라인과 한동훈의 라인이 갈려 있다. 근데 어떻게 그 평검사였던 한동훈이가 이렇게 검찰 내부를 반으로 가릴 수 있었을까?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이렇게 평검사를 법무부 장관까지 시켰기 때문에 그 반짝거림에 줄을 섰고 그 반짝거림에 검찰 반이 나눠진 거죠. 그 반의 세력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에 썼다라는 겁니다. 괘씸하게도 조선 제일금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조선 제일 뱀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한동훈 라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고등학교 2년 후배죠. 박세현 검사. 이 박세현 검사의 아버지랑 이 한동훈의 장인이랑 끈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세현 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무리한 수사 그리고 불법적인 기소를 감행했죠.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이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본인의 직에서 이 컨트롤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한동훈의 라인의 지시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나는 빙다리 핫바지요 허수아비 전략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가 뭡니까? 불법, 탈법, 위법. 맞죠?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쳤죠. 왜? 사법부하고 검찰하고 다 짜미짜미가 됐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 조작 의혹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직적인 수사는 정당성,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습니다. 오동훈이가 대표적이죠. 오동훈이라고 할게요. 오동훈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비호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서울중앙지검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16차례나 기각을 했습니다. 오동훈이가 이 한동훈의 라인, 빵빵한 라인을 믿고 서울중앙지검에 계속 신청을 했지만 16차례 기각. 그래서 그 영장을 다시 어디로 갔냐? 정계선이 있었던 서부지법으로 갔죠. 정계선이 법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딱 발부하고 헌법재판소로 갔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리하게 발부된 사건, 이것이 또 내부 안에서 특정 세력의 움직임, 개입의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도 이미 고발된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죠. 문형배 고발됐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핵심 인물들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쭉쭉쭉 봤을 때 진짜 민주당이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게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탄핵 게임은 민주당의 주도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이젠 정치적 음모와 긴밀히 연결된 조직 범죄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인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 조직적인 사기 행위와 이게 큰 판에 나라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탄핵 행위, 이게 배로 크다라는 거죠. 왜냐?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상황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요 다 붙어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철저하게 응징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복귀 후에 지지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탄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촛불 행동은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요. 윤 대통령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아왔죠. 그들의 입에서는 임기 초반부터 탄핵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탄핵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타이밍을 봤다라는 거죠. 검찰 내부와 사법부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그 타이밍에 쫙 손발이 맞아서 진행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검찰 내 친민주당 검사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윤 대통령 제거를 추진해 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40분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무제한이다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그 대통령 후보 때 이렇게 연단에 쓰시잖아요. 그럼 대본 없이 너무 연설을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호소력으로 인간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이 반국가 세력, 그리고 국제 카르텔과 공조한 부정선거의 세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기라고 판단했고, 이거는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이 필요했다, 이렇게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드시 기각돼서 돌아오십니다. 사실 기각이고 뭐 인용이고 필요 없죠. 각하의 대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들의 입장에선 탄핵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검찰과 사법부 대대적인 숙청이 예상되죠. 몰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벗어나면요, 한동훈 라인 그리고 친민주당 검사들 숙청이 불가피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하면요, 박세현 날아가겠죠. 오동훈이 날아가겠죠. 직권남용 수사가 지금 멈춰져 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 개편을 통해서 한동훈 라인들 대거 교체하고 검찰 내부의 정리가 이루어지겠죠.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형배, 이미성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인물들, 그리고 뒤에 배경 누구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TF, 중국인들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TF 등등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법적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사법 쿠데타죠. 사법 쿠데타,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무너뜨리는 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단순히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과 교신을 했던, 그리고 중국 머니의 달콤함을 느껴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급인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고든 창이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고위직의 친중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투입시켜 앞으로 한국 정부를 흔들 것이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반드시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부 내에 반역의 세력들 일거에 척결,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적극 지지하고 국민들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국가 세력 일거의 척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대한민국 재건 타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